36번 시작하겠습니다. So, even though sea creatures live in it, 비록 해양 생명체들이 그 안에 산다고 해도 they still need to take in이라는 거는 섭취하다죠. 그들은 물을 여전히 섭취할 필요가 있대. For their bodies to function properly 해서 for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둘의 의미상 주어 관계겠지. 그래서 for이 의미상 주어고 투부정사가 그 for의 햄이고 그래서 그들의 몸이 properly, function properly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양 생물들이 해양에 산다고 해도 물을 들이킬 필요가 있대. They just need to get rid of any extra salt. 그들은 어떤 추가적인 여분의 소금을 get rid of, 제거하다죠. eliminate라든지 remove, 그죠? 제거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It might bring with it. 그것을 데리고 들어올, 그죠? 그것이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bring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요 이과 이 뒤에 with it은 다 바닷물이겠지? 바닷물이 데리고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any extra salt를 제거할 필요가 있대요. 소금은 absorbs water like sponge.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합니다. If you put a tiny mountain of salt on a small plate, 작은 이런 소금산을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래. 그리고 나서 add enough water to the side. 그리고 나서 그 사이드에 여기에 물을 이렇게 넣는 거야. 물을 이렇게 물을. 그러면서 making sure 분사구문이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합니다. 무엇을? An 엣지가 그 가장자리가 touches the salt. 물을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이렇게 흘리라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장자리가 소금에 닿게 한다는 걸 확실하게 하면 the salt will absorb the water. 소금이 물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Now you have a pile of wet salt. 그럼 이제 당신은 젖은 소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So notice that.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냐?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 It has increased its size. 사이즈가 커졌다는 걸, 현재 완료죠? 사이즈가 커졌다는 걸 주목을 해야 된대. 이는 당연히 salt일 거고. The same principle, 똑같은 원칙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 해양 생명체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the body fluids, fluid는 액체니까 체액이겠죠. body fluid는 체액인 거고. In a sea animal, 바다 해양 생명체 안에 있는 체액이 are saltier than the water it lives in.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바닷물보다 더 짜다면 그러면 그 생명체 안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will absorb the water. 해양 그 바닷물을 빨아들일 거래.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체 그리고 여기가 다 바다야. 다 바다면 만약에 첫 번째 여기 이 사람의 체액이 더 짜. 바닷물보다. 그럼 이 바닷물을 얘가 이렇게 끌어들일 거라고. 이렇게 몸 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겠죠. 그러면 this caused them to swell up. 여기 들어오면서 소금이 같이 들어오니까 몸이 swell up, 붓는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f the amount of salt in the seawater, 바닷물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 is higher than the amount of salt in the body fluids of an animal. 똑같이 2번. 똑같이 해양 생명체. 근데 체액보다 바닷물이 더 짜, 바다가. 그럼 당연히 그 물 안에 있는 추가의 여분의 소금이 will draw fluids, 이 체액을 밖으로 이렇게 꺼낼 거래. out of the creature's body, 몸 밖으로 꺼낼 겁니다. 그러면서 causing it to dehydrate and shrink. 그러면서 그 생명체가 그래서 분사구문이겠죠? 그 생명체가 dehydrate, 건조되고 탈수되고 그리고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삼투압 관련된 지문이에요.
필기는 멈추고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Distinguishing moth는 나방이죠. 나방을 from butterflies, 나비와 구별하는 건 그래서 distinguish A from B고요. 똑같은 단어가 differentiate가 있겠죠. differentiate. 그래서 나방과 나비를 on outward appearance, 외형이겠지. 겉모습만 보고 구분을 하는 건 그래서 distinguish가 핵심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명사 주어는 단수 동사니까 앞에 butterflies에 속으면 안 돼요. 어쨌든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는 게 is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부분 부정이죠. 항상 쉬운 건 아닌데 there are a few rules of thumb. 자, rules of thumb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경험적 방법이에요. 경험적 방법. 일부에 몇 개의 경험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신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겠죠. rules of thumb이 선행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적 방법들이 있대요. In most butterflies, 대부분의 나비 안에는 the antennae and with a small club-shaped swelling. club-shaped라는 건 작은 곤봉 모양의 혹이에요. 작은 곤봉 모양의 혹 같은 게 달린 안테나 엔드가 있어. 안테나가 끝나니까 동사겠구나. 안테나 끝에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곤봉 같은 게 있는데 반면에 나방한테 얘네는 보통 feathery, 깃털로 덮여 있거나 narrow to a fine tip, 아주 날카로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로 끝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안테나의 끝 모양이 일단 달라. 외형적인 걸 봤을 때. 안테나의 끝 모양이 다름. 그러면서 butterflies tend to rest. 나비들은 또 그들의 날개가 shut down, held shut above their body. 그들의 몸 위쪽에 above 동그라미, 몸 위쪽에 접힌 채로 쉬는 경향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with 분사 구문이니까 잘 봐둬야겠지? with 명사 분사인데 여기서 나오는 their wings와 held의 관계가 수동이죠. 날개가 뭔가를 닿는 게 아니라 닫혀진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얘네는 지금 pp를 쓴 겁니다. 어쨌든 나비들은 그들의 날개를 딱 펴는 접고 위에 머리 이렇게 그들의 몸 여기 위에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쉬는 경향이 있대. 이게 윙이야, 날개. 이렇게 쉬는 경향이 있는데 whereas 반면에 나방들은 여기 tend to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tend to more usually rest. 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up with their upper side of wings on full view. 그들의 날개 윗면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건 날개 윗면이 완전히 보이는 상태인 거지. 그죠? 그런 상태로 쉬는 경향성이 있대요. Further distinctions can be made 수동태고 뭐 함으로써 그 추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냐면 looking for a tiny hook that joins fore and hind wings. 작은 훅을 보는 거래. 근데 그 훅이 그래서 대승 주격 관계 대명사. 어떤 훅이냐? fore는 앞이니까 그리고 hind는 뒤니까요. 앞날개와 뒷날개의 tiny hook. 쬐깐한 그런 갈고리를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대. 두 번째, 쉴 때 날개 모습. 쉴 때 날개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작은 갈고리. 이 세 가지가 구분 방법이에요. 뒤에도 나오나 보자. 근데 그게 a feature only present in both. 근데 그 갈고리가 나방만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쵸? 그래서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아주 작은 갈고리는 조인이니까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이런 작은 갈고리는 나방이 갖고 있는 거고 이러한 stereotypical differences with moth 나방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차이가 cast as gloomy and nocturnal cousins of colorful sun-living butterflies. moth cast로 묶어야 된다. 동사가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 근데 뭐로 얘네를 묘사를 하냐? 우울하고 야행성의 사촌입니다. 누구의 야행성 사촌? 색깔을 엄청 컬러풀하고 태양을 사랑하는 그런 나비와의 그런 우울하고 그런 야행성, 즉 나비랑 대조되는 성격이지. 그런 특징을 가진 우리의 고정관념적 차이가 are simply wrong, 단순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고정관념적인 건 뭐라고? 나비는 컬러풀해, 색채가 많아, 색채가 많고 태양을 좋아해. 나방은 어둡고 야행성이야. 요런 스테레오타이피컬한 디퍼런스들이 글러먹었단 소리야. 틀렸어요. 여전히 밝은 색깔을 가진 나방도 있고요. 그리고 many which are active throughout the day. 그리고 많은 애들이, 이 which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여전히 낮 동안에 활발한 그런 나방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야행성의 나비도 있고요. 그리고 plenty, 많아요. 뭐가? come clothed in shades of brown and gray. 나방처럼 갈색이나 회색빛을 띠는 그런 나비들도 굉장히 많대. 그래서 여기 clothed가 핍인 것도 보세요. It's more sensible to think of them together. 그래서 일단 이건 가주어진 주어고, sensible은 무슨 뜻이야? sensible은 합리적인 이런 뜻이죠. 합리적인이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sensitive는 민감한, 예민한 이런 뜻이죠. 근데 어쨌든 더 합리적입니다. 그들을 함께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나비와 나방이 are beautiful and fascinating insects. 아름답고 뭔가 흥미로운 곤충이다라는 걸 함께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필기가 필요하면 잠깐 화면을 멈추고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38번. 보자. 오케이. 38번. There are numerous ways wildlife is managed. Wildlife, 야생생물들이 is managed. 수동태죠? 야생동물들이 관리되는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they all imply stewardship and can be classified into a broad categories. 해서 그들이 모두 imply라는 거는 수반한다, 암시한다, 함축한다 이런 거니까 stewardship이라는 건 관리 책임입니다. 모두 관리 책임을 수반하고 그리고 분류될 수 있어요. 수동태죠? 뭐로? 두 가지의 넓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가 있대. 그러니까 야생동물 관리는 두 가지로 야생동물 관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active management and inactive management. active 하는 것과 inactive 하는 걸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active management는 활발한 관리는 does something to the population. 개체수에 뭔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size. 개체수, 규모겠지. 그 동물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인간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개체수 관리에. In a direct manner. 당연히 active니까 direct 연결시켜 놓으세요. indirect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Through strategies like translocations or hunting, respectively.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각각 거주지 이전이나 혹은 사냥과 같은 방식으로 개체수를 직접 조절하는 게 active management고, population can also be actively managed. 그리고 그러한 개체수가 활발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By altering the habitat to the benefit or disadvantage of a population. habitat 서식지죠. 서식지로 altering 바꾸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서식지냐? 그 개체수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개체수 이걸 바꾸는 거야. 서식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열대어를 키웠는데 얘네가 너무 많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체수를 직접 조절하려고 차가운 물을 담아놓은 어항에 붓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사는 서식지 환경에 그들에게 이점을 주는 서식지로 이전을 시키는 거는 개체수 상승이겠지. 근데 만약에 얘네한테 불리한 서식지로 이전을 시키면 개체수 감소겠죠. 그래서 if population numbers are too low for the goal of management agencies, 그 관리 목표보다 지금의 개체수가 너무 적으면 다른 활발한 그런 그런 활발한 관리가 can be incorporate, 통합될 수 있어요. 수동태죠. 예를 들어서 as a predator control to minimize neonatal death. 자, predator control이라는 거는 그 포식자 관리.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neonatal이라는 태어난 그런 죽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포식자를 통제할 수 있는 거고, 혹은 habitat improvement to provide required cover for neonates from predators. 자, 어떤 거냐면 제공하는 거야. 필요한 커버를 누구한테? 포식자로부터 갓 태어난 애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커버를 제공하는 것처럼 개체수 관리에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이 들어가기도 한대요. These efforts represent active approaches to management. 이러한 관리법들은 당연히 관리의 active, 활발한 접근법을 얘기를 하겠죠. Other populations may not be actively managed. 그런데 다른 개체수들은 활발하게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 Like those in a national park. 국립공원에 있는 것처럼. 왜냐? 우리가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막 활발하게 개체수 조절을 해?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거지. 잠깐 필요하면은 관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그렇게 막 나서서 막 누굴 죽인다든지 막 오히려 막 포식자 통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에서, 즉 이러한 환경들은 뭐겠어? 얘네들이겠지. 국립공원처럼 막 액티브하지 않은 곳. 그래서 그러한 관리 활동은 minimize external influences on populations and habitat. 서식지와 인구의 영향력, 외부의 영향력을 줄입니다. 최소화해요. 그런데 which에서 얘는 주관되고 involves management of humans and not animals.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대체로 어떤 관리를 포함하는데 어떤 관리냐? 동물이 아닌 인간들에 대한 관리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 직접 뭐 개체수를 줄이거나 그게 아니라 인간을 관리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관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필기가 필요하면 멈추고 보시고 39번부터 42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찍을게요.